서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혼수는 다 준비됐니? 요즘 애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면서 결혼한다고 나서더라. 서윤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김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이불 세트와 식기류, 간단한 가구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도 없니? 시집 와서 뭐 입고 다닐 거야? 우리 아들이 창피해서 어쩌니? 서윤의 약혼자 민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적극적으로 서윤을 방어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의 누나 미라도 서윤을 대할 때면 항상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동생이 널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좀 부족해 보이네. 그날도 서윤은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이 끝나고 민준과 함께 김 여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를 골랐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이스 소재의 드레스였지만 화려한 크리스털이 잔뜩 박힌 드레스를 기대했던 김 여사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서윤이한테 잘 어울리던데요. 민준의 말에도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리 집안에서 결혼식은 규모 있게 해야 해. 초대한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방 한구석에 놓인 서윤의 혼수 목록표를 집어든 김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 미라는 시집 갈 때 이것보다 2배는 더 가져갔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미라, 어머니네 딸은 출산 후에도 명품 백 들고 다니더라. 당신 딸은 살림할 줄이나 알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의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저희 서윤이가 살림은 잘해요. 끼니도 거르지 않게 잘 챙길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체면이 중요하지.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결혼식만 무사히 지나가면 돼. 민준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민준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당일만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둘만의 새 출발을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결혼식 당일 서윤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와 스트레스가 오늘로 끝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만 참자. 서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사촌 언니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서윤을 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그 드레스 렌탈이야? 서윤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죠. 우리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현주의 말에 서윤의 친구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충분히 훌륭해요. 민준 씨가 오히려 복이죠. 현주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하지만 예식장 로비에서는 더 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이 모여 서윤의 가족들을
훑어보고 있었죠. 저기 신부 측 하객들 좀 봐. 옷차림이 어쩜 저렇게 소박해. 명품 하나 없이 시집 오겠다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저래도 되나? 어디 조용히 살던 집 딸이라며. 민준이가 눈이 삐었나 봐. 이런 말들이 서윤의 부모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지만 어머니가 팔을 꼭 잡고 말렸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날이니까 참아요. 식이 시작되고 서윤이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식이 진행되는 내내 김 여사는 주변 하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레스가 좀 심플하죠? 제가 좀 더 화려한 걸로 권했는데. 서윤과 민준이 성혼 선언을 하고 첫 키스를 나눈 후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접근해 왔습니다. 지은은 서윤의 어머니와는 달리 도시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은 서윤을 꼭 안아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서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했지만 지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어서 지은은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김 여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서윤이를 잘 부탁드릴게요. 김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며 네,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의금 봉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죠.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퇴장한 후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아버지는 축의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봉투를 발견한 김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축의금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카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메모를 읽는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모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부탁으로 지금까지 신분을 숨겼습니다. 서윤은 태평양그룹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태평양그룹? 김 여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태평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호텔, 리조트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이었죠. 여보, 이게 장난인가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외에도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 박성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서윤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김 여사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서윤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에 수수한 옷차림을 했고 어머니 역시 소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메모와 명함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평범해 보였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김 여사의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윤이 부모님은 항상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어. 카드를 쓰지 않았지. 맞아요. 그리고 서윤이 아버지가 늘 운전기사와 함께 왔던 것도 기억나요? 우리는
그저 사업이 잘 돼서 기사를 쓰는구나 했는데 김 여사의 머릿속에 서윤의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느껴지던 품위,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자세,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언행에도 항상 미소로 대응하던 모습까지. 딸 부탁으로 신분을 숨겼다. 김 여사는 메모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네요. 혹시 우리 민준이가 서윤이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걸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자신이 결혼식 준비 과정 내내 서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수가 부족하다고 한 말, 드레스가 초라하다고 한 말, 그리고 서윤의 가족들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어쩌죠, 여보. 내가 그 애에게 한 말들이.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한 일이니 이해해 주겠죠. 이해요? 내가 태평양그룹 회장 딸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와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가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이라는 뜻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요? 왜요? 아마도 내가 그녀의 배경이 아닌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구나.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제대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서윤이에게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안 돼. 김 여사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해. 내가 그 애에게 했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하객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밖에 몰려왔어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기자들이라고요? 김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의 아버지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호텔 입구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어서 서윤이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김 여사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의 시선도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면목 없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나왔습니다. 아, 오셨군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보시려고요? 더 무시하려고요? 김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려고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김 여사를 관찰하다가 이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여사가 대기실로 들어서자 서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어리석었어. 몰라봤어요. 서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태평양그룹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시는 건가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김 여사는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서윤도 김 여사 자신도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준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김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어머니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도 알게 됐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정말 궁금해요? 이유가 있어서 숨겼어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민준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어머니의 무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할래? 기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결혼식을 더 조용히 할 걸 그랬어요. 늦었어요. 서윤이 김 여사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을 중단해 주세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결혼해도 될지.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박성준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박성준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김 여사는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태평양그룹의 실세, 박성준 회장이 자신의 사위 부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무시하셨다고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보호하지 않았소. 그런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은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호텔 측의 이야기에서 기자들을 통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간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하객들의 놀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박성준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입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평양 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제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뜻하지 않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서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기자들이 있는 현장 바깥쪽에서는 서윤의 어머니가 취재진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비공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평양그룹 상속녀 결혼식 중단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재벌 상속녀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결혼식 중단 소식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호텔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특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지은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은은 서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준이 보여준 태도는 서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누구인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저를 지켜주길 바랐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 어머니가 저를, 제 가족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저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이 날 보호하지 않았단 게 더 슬펐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서윤아.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공개된 지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지켜줄 수 있어야 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갔고 서윤은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서윤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한 결정이니까요. 후회하지 않니?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 결혼식 중 파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열광했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신부 측의 요청으로 결혼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텔 한편 작은 연회장에 김 여사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떠났고 직원들은 장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빈 결혼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 하객들을 위한 테이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기로 했던 단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을 무시하고 그녀의 가족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서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서윤이가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배경을 숨기고 살았죠. 서윤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거든요. 김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서윤의 어머니는 김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서윤이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받았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요. 서윤의 어머니는 잠시 더 김 여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서윤의 어머니가 떠난 후 김 여사는 혼자 남아 한동안 더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김 여사는 민준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김 여사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 중단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로 알려진 서윤 씨가 결혼식 도중 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부 측의 요청으로 식이 취소되었으며 김 여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후 태평양그룹 본사 회의실.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창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중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고 태평양그룹의 상속녀로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박성준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서윤이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자료를 펼쳤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구나.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요. 후회는 없니?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박성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법이었지.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라고요? 박성준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야. 만나보겠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장신구는 없었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후회와 고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윤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 여사는 그 호칭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듯 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지만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것 정말 후회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운 게 많다고 해요. 서윤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박성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나는 먼저 가볼게. 너희끼리 이야기 나누렴. 회장이 나간 후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나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길을 가고 있어요. 민준 씨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서윤은 회의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서윤의 말에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글로리아 호텔은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격식과 품위를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도시의 보석처럼 빛났고 호텔 앞 넓은 대리석 계단은 마치 궁전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최만석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낡은 회색 점퍼와 오래된 모자를 쓴 채 조용히 앉아 호텔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저 노인분, 오늘도 오셨네요.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는 프론트 데스크 주임 김하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김하늘은 최만석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저 노숙자, 아저씨 봐야 하나 참. 같은 팀의 직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반응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들에게 낡은 옷차림의 노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노숙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 할아버지신 것 같은데요. 김하늘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동료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김하늘은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물 한 병을 들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벤치에 앉아있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물 한 병 드세요. 김하늘이 건넨 물병을 최만석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 수분 챙기셔야 해요. 김하늘의 말에 최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웃음은 따뜻했고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고맙소. 최만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어요. 김하늘은 이 짧은 대화에도 만족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들 눈에는 김하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하늘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만석이 매일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호텔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김하늘은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 최만석의 질문에 김하늘은 친절하게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건 역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최만석은 항상 같은 시간에 호텔 화장실을 이용하고는 했어요. 로비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 담당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최만석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다시 조용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뒷모습에는 약간의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김하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최만석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노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호텔을 바라보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김하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글로리아 호텔 지하 1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간 운영 회의가 시작되었고 호텔 총괄 매니저 정인우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키가 크고 깔끔한 수트 차림의 정인우는 호텔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 VIP 고객 만족도가 전 분기 대비 2.3% 하락했습니다. 정인우는 프로젝터에 띄워진 그래프를 가리키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호텔 이미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작은 불만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회의실을 둘러보다 보안팀 책임자에게 멈췄습니다. 박 팀장, 로비 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안팀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대체로 양호합니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노인이 계십니다. 외관상 노숙자로 보이는데 매일 호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정인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노숙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호텔을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까? 네, 프론트 데스크의 김하늘 주임이 물을 제공하고 화장실 사용을 도와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김하늘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놀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하늘에게 쏠렸어요. 김하늘 주임. 정인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김하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라 단순히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네 어르신이십니다. 화장실 사용을 도와드린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인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김 주임, 당신이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텔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김하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해를 끼치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합니다. 정인우가 김하늘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 오늘부터 그 노인이 호텔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세요.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김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인우는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하늘은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인사팀에서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하늘 주임 4월 인사평가 주의 필요. 메일을 열어보니 고객 서비스 기준 미준수로 평가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가 되자 보안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며 최만석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평소처럼 정오가 되자 최만석이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2명의 보안 요원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에 계속 머무실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최만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죠? 난 그저 호텔 정책입니다. 손님이 아니신 분들은 이 구역에 머물 수 없습니다. 김하늘은 로비 창문을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최만석은 한참 동안 보안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해 보였어요. 김하늘은 자신이 최만석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버스 정류장 벤치는 비어 있었고 김하늘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남았어요. 정인우는 그날 저녁 경영진 미팅에서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해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텔 이미지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글로리아 호텔 앞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최만석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의 부재가 김하늘에게는 묘한 공허함으로 다가왔어요. 김하늘은 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며 창밖을 자주 내다보았습니다. 최만석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벤치는 늘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그 익숙한 모자와 회색 점퍼의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 씨, 요새 언제부터 이렇게 창밖만 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동료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김하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김하늘은 호텔 로비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어요. 그때 청소 담당 직원인 박명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명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아, 하늘 씨. 요즘 많이 바쁘지?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연로한 직원인 박명자 여사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어요. 김하늘과는 편안한 사이였죠. 그 노인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네요. 김하늘의 말에 박명자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매일 오시던 분인데 참 안 됐어. 김하늘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박명자 여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그분 매일 이 화장실 오셔서 특별한 일을 하셨어. 특별한 일이요? 저기 안쪽 벽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박명자 여사는 화장실 안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김하늘은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벽 타일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나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 노인 할아버지께서 매일 여기 와서 그 사진에 인사하고 가셨지. 김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이요? 누구 사진이었는데요? 고 최 회장의 부인이셨던 분 영정 사진이었어.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지. 김하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 최 회장이라면 글로리아 호텔을 처음 세운 창업자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 사진은 어디 있나요? 글쎄,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가져가신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쪽지 같은 걸 남기셨던 것 같은데. 김하늘은 다시 벽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일 사이에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오래된 종이에 깨끗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를 잊지 못하오. 이곳에서의 약속, 마지막까지 지키겠소. 김하늘은 이 쪽지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명자 여사님, 혹시 그 최 회장님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박명자 여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어. 하지만 호텔 창립 기념 전시회에서 사진을 본 적 있지. 지금의 정 이사님 아버님과 함께 이 호텔을 세우셨다고 하더라. 정 이사님이요? 정인우 매니저님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정인우 매니저의 아버지가 지금 본사 이사로 계시잖아. 그분의 동업자셨던 분이 최 회장님이었어. 김하늘은 최만석이 남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왠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김하늘은 호텔 자료실에 들러 창립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980년대 호텔 개관식 사진이었고 그 중앙에는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태호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최만석 회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진 속 최만석은 젊고 활기찬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하늘은 숨을 멈췄어요. 버스 정류장의 노인과 사진 속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최만석이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밑에는
최만석 회장과 부인 서영의 여사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화장실 벽에 있었던 사진이 바로 이서영의 여사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혹시 글로리아 호텔의 창업자인 최만석 회장. 이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갑자기 호텔 로비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김하늘은 서둘러 자료실을 나왔어요. 글로리아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로비 곳곳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꽃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하늘씨, 큰일 났어.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 프론트 데스크 동료가 김하늘에게 속삭였습니다. 김하늘이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본사요? 무슨 일로요? 모르겠어. 근데 뭔가 큰일인 것 같아. 정인우 매니저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 김하늘은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몇몇 낯선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호텔 직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인우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신사였는데 정인우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우의 표정은 김하늘이 본 적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심각한 문제가 생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본사에서 온 듯한 중년 남성이 로비 중앙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글로리아 호텔 본사 운영 이사 박진성입니다.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내일 오전 우리 호텔 회장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글로리아 호텔의 회장이라면 정태호 회장의 아들인 정민호 회장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는 거의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회장님이요? 정민호 회장님 말씀이신가요? 누군가 물었고 박진성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민호 회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내일 오시는 분은 박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석 회장님이십니다. 이 말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하늘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만석 회장이라면 자신이 자료실에서 본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버스 정류장의 그 노인 최만석 회장님이라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정인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 회장님이 은퇴하셨거나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최 회장님은 여전히 글로리아 호텔그룹의 명예회장이시자 최대 주주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김하늘은 고 최 회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살아계신 분이었군요. 더구나 호텔의 실질적인 오너였다니.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 오셨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성 이사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호텔을 방문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김하늘은 자신의 발견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노인이 정말 최만석 회장이라면
그리고 그를 쫓아낸 것이 정인우라면 그때 정인우가 급하게 부서장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김하늘은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정인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최만석 회장의 흑백 사진 복사본, 화장실 벽에서 발견한 쪽지, 그리고 박명자 여사에게서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하늘은 호텔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만석이 늘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 벤치가 보였어요. 텅 빈 벤치를 바라보며 김하늘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최만석 회장님. 김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호텔의 창업자이자 실제 오너가 자신의 호텔 앞에서 노인 취급을 받고 결국 쫓겨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 그가 진짜 모습으로 돌아온다니.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하늘은 최만석이 왜 정체를 숨기고 호텔 앞에 앉아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답은 다음 날 아침 최만석 회장이 직접 밝혀줄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글로리아 호텔은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호텔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로비에는 신선한 꽃으로 가득한 대형 화환이 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최만석 회장이 호텔을 방문하는 날이니까요. 호텔 3층 대연회장은 전체 지점장과 본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경영 보고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인우는 아침 일찍부터 연회장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어요. 의자 배치 다시 확인했나? 프로젝터는? 음향 시스템은? 정인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네, 매니저님. 모두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행사 담당 직원이 대답했지만 정인우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내 발표 자료 마지막으로 점검해봐. 오류가 있으면 안 돼. 정인우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분기 호텔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전략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는 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회장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편 김하늘은 로비에서 근무하며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회장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그가 정말 버스 정류장의 그 노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늘 씨, 오늘 웃어야 해요. 회장님 오시는 날인데 그렇게 긴장한 표정이면 어떡해요? 동료의 말에 김하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다들 그래요. 특히 정인우 매니저님은 아침부터 폭풍처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오전 10시가 되자 본사 임원들이 속속 호텔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분주하게 오르내렸고 3층 연회장 앞 VIP 대기실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들었어요. 김하늘은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살짝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영 보고회에 참석할 자격은 없었지만 회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특히 그가 정말 버스 정류장의 노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서 참석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VIP 대기실에서는
본사 임원들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정인우도 그들 사이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누군가 물었고 본사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려한 정장이 아닌 단정하지만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김하늘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분명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그 노인, 최만석이었습니다. 최만석은 조용히 VIP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경비원이 그를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최만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영 보고회에 참석하러 왔소. 초대받으신 분이신가요? 명단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VIP 대기실 안에 있던 임원들도 이 상황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신지.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일행이 내렸습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빠르게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이 말에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바로 그 최만석 회장이라고. 정인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얼마 전 호텔에서 쫓아낸 그 노인이 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최만석 회장이라니. 김하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던 거죠. 버스 정류장의 노인은 바로 최만석 회장이었습니다. 비서가 경비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최만석은 차분한 걸음으로 VIP 대기실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본사 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소. 오늘 보고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요. 최만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인우는 겨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김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연 회장의 문이 닫히고 경영 보고회가 시작되었어요. 김하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 회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만석 회장님이 정말 그 노인이었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김하늘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글로리아 호텔 3층 대연 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지점의 매니저들과 본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최만석 회장은 가장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소박한 차림새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김하늘은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안내 직원으로 자원하여 연 회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최만석 회장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분명 버스 정류장에서 본 그 노인이 맞았습니다. 정인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아닌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정인우는 최만석 회장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글로리아 호텔 서울 지점 총괄 매니저 정인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분기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 객실 점유율은 전년 대비 5% 상승했으며 고객 만족도 역시. 정인우가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본사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는 최만석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우는 겨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지점의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였습니다. 최만석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 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좋은 발표였소, 정 매니저. 최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직접 말하고 싶은 것이 있소. 최만석은 단상으로 올라갔고 정인우는 황급히 자리를 물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만석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최근 몇 달간 특별한 일을 해왔소. 최만석은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 실무에서 물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호텔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소. 그래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매일 이 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거요. 이 말에 연 회장은 놀라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인우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본 것은 두 가지 모습이었소. 하나는 외적인 화려함에만 집착하여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소. 최만석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호텔을 처음 세울 때의 내 꿈은 단순했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요. 지위고 외모고 돈이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곳 말이요. 연 회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원들과 매니저들은 최만석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러나 내가 최근 경험한 것은 그 반대였소.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호텔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소. 정인우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사람만은 달랐소. 이 호텔의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직원이 있었소. 최만석이 연 회장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하늘 주임, 앞으로 나와주시겠소? 김하늘은 놀라서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직원은 내가 단지 길가의 노인일 뿐이었을 때도 매일 물을 건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소. 이것이 바로 우리 호텔이 가져야 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요. 김하늘은 최만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자네는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소. 자네는 나의 사람이고 이 호텔의 얼굴이요. 최만석은 김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호텔은 변화할 것이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되찾을 것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는 최만석의 시선이 정인우에게 향했습니다. 정인우 매니저,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해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요. 외형적인 성과만을 중시하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무시한 책임을 물을 것이요. 정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변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하늘 주임은 특별 승진하여 서울 지점의 서비스 품질 책임자로 임명하오.
우리 호텔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데 앞장서 주길 바라오. 연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그런 중책을. 자네는 할 수 있소. 내가 보증하지. 최만석의 미소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인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한때 호텔의 실세였던 그가 이제는 추락한 별과 같았습니다. 김하늘은 최만석 곁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진심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영 보고회가 끝난 후 글로리아 호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최만석 회장의 정체와 그가 겪은 일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많은 이들이 회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호텔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인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징계위원회 소환장이 놓여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호텔의 실세였지만 이제는 추락한 별과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인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사 인사팀 책임자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인사팀 책임자는 차분하게 정인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에서 열립니다. 최만석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정인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내일 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인우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김하늘은 최만석의 요청으로 호텔 내 작은 회의실에서 그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버스 정류장의 노인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니. 김 주임, 많이 놀랐겠소. 최만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매일 호텔 앞에 계셨는지. 최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40년 전에 처음 세웠을 때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었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었지.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이 호텔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소.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요.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 책임자라니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만석은 김하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소. 내가 이 호텔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말이오. 김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만석은 서류 봉투를 꺼내 김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네의 특별 승진 인사장이요. 내일부터 바로 새 직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될 거요. 김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공식 서류였고 최만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인 부탁이 있소. 최만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호텔 화장실에 가주었으면 하오.
내가 매일 그곳에 갔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소.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만석과 김하늘은 함께 로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최만석은 이전에 항상 가던 그 벽면 앞에 섰어요. 내 아내 서영이는 40년 전 이 호텔이 처음 문을 열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소. 최만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을 정말 사랑했소.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에 참여했지. 그녀는 항상 말했소. 이 호텔은 모든 사람이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라고. 최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영희는 이 호텔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지 못했소. 하지만 나는 매일 이곳에 와서 그녀에게 이야기했소. 호텔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김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셨던 거군요. 그렇소.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호텔이 그녀의 꿈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소.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요. 최만석은 벽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호텔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소.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오. 김하늘 씨.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손님이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인우는 본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직위해제와 함께 지방 소도시의 작은 호텔로 발령받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해고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김하늘은 새로운 직책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이전보다 훨씬 넓었고 명함에는 서비스 품질 책임자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축하해 주었고 김하늘은 이제 자신의 진심이 인정받은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글로리아 호텔은 조용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어요. 최만석 회장의 방문 이후 호텔 전체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이제 손님을 대할 때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했고 고객 만족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김하늘은 서비스 품질 책임자로서 첫 번째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호텔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으로는 호텔 앞 버스 정류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간혹 김하늘은 업무 중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그곳에 앉아있던 최만석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품질 책임자님, 점심시간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품질 책임자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김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고마워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하늘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았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호텔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김하늘은 항상 그랬듯이 혼자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호텔 앞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조용히 앉아 생각할 수 있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매일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호텔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였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늘이 고개를 들어보니 최만석이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 비었소? 최만석이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김하늘은 놀라서 황급히 일어났지만 최만석은 손짓으로 그녀를 다시 앉히고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편하게 있게. 나는 그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거요. 김하늘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텔은 어떻소? 새 직책은 적응하고 있고? 최만석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잘 됐군. 자네가 이 호텔에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호텔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에 반사된 유리 외벽이 반짝거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밖에서 호텔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지 않소? 최만석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밖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요.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지. 김하늘은 최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은 지혜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정인우 매니저님은 어떻게 됐나요? 최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릉 지점으로 발령받았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거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소. 모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니까.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석의 너그러움이 느껴졌어요.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좀 해주시겠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하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오늘 특선은 봄나물 비빔밥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사드릴까요? 좋은 생각이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호텔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만석은 호텔의 역사와 그의 아내에 대한 추억을 더 들려주었고, 김하늘은 호텔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요. 김하늘 씨. 최만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회장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되어서. 운이 아니라 자네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요. 세상은 항상 진심에 응답하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다시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것들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여름으로 접어드는 따스한 오후, 글로리아 호텔 앞.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최만석에게는 김하늘이 자신의 호텔을 이어갈 희망이었고, 김하늘에게는 최만석이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일깨워준 스승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직원들은 회장님과 새로운 품질, 책임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글로리아 호텔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해질녘 호텔 로비 앞에는 작은 동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그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군가는 전부를 얻게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항상 내면에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영의 여사를 기리며 최만석.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